2차적으로 국민 전체의 책임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아, 그대들의 이런 수준이 자랑스럽냐? 다시 한번 묻는다. 법조인들아, 그대들의 이런 수준이 자랑스럽냐? K사법계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그러고도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느냐? 특정 정치 이념에 오염된 사법계가 공정성을 잃고 균형을 상실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헌법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모두 대한민국 사회가 고스란히 입고 있다. 아느냐 모르느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도에 달해 있다. 이러한 불신의 정점에 김명수라는 정치 이념에 오염된 대법원장이 있고, 공정성을 상실한 사법부를 보고도 침묵한 헌법재판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등록한 후 지금까지 법원 행정운영권을 남용하여 오로지 진영 논리에 따라 재판하는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총체적 사법 암흑시대가 되었다. 선진화된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선진화와 사법 선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잘한다, 김병태.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 와서 기자회견하는 목적을 밝힌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재검표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 정치 이념에 오염된 김명수가 임명한 같은 정치 이념 대법관들이 오전히 기각 처리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벌여왔다. 총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9건의 부정선거 고발건이 있었는데, 특정 정치 이념에 오염된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실속 판결하라는 법률조항을 목살하고, 선관위가 표 조작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준 다음에 3년 4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겨우 6개 선거구 재검표만 실시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파주월 선거구인데, 이곳 재검표 과정에는 가지가지 선거 조작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금촌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전체 투표지 숫자는 맞는데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21장이 증발된 미싱 폭발 노릇이 벌어졌다. 이것은 투표지 전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또 재검표 과정에 법원 경위들의 대화 속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한 빼돌리게 한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는 그런 건인데, 재판관 이영구 대법관은 백골을 끄세요. 재판관 이영구 대법관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여 서둘러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8월 30일을 선고일로 지정하였다.
개혁관 이형구는 이와 같은 명백한 선거 조작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묵살하고 또 이미 확보되어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열어서 확인만 해도 조작 선거임을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조사 확인도 하지 않고 뭉개고 뭉개다가 8월 31일 기각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선거 재판의 경우 단신제 재판이라는 제도적 약점을 악용하여 진영 논리에 따라 모조리 기각 처리해온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민유숙 대법관들처럼 내가 기각 처리하더라도 너희 따위는 하소연할 기회가 없다 고 생각하는 부양심, 몰염치, 파렴치, 악랄한 개법관들의 작태이다. 증거주의를 허물고 재판관 신념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로 일관하는 날치기 재판이다. 4.15 부정선거 마지막 재판인 파주월 선거구 부정선거 재판도 또 이와 같은 결론으로 선고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헌법이 유리된 무법천지, 암흑천지가 맞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와 몸 놓아 외친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형구 대법관의 파주월 선거소송 선고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하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형구 대법관의 파주월 선거소송 선고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구하지 않고 즉각 인용해야 한다. 차고 넘치는 증거자료를 조사도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려는 이형구 대법관의 파주월 선거소송 선고일 지정 효력은 정지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외침을 들으시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토본 대표로 계시는 민경욱 대표님 여기 와 계십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긴급하게 그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ROTC 새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예, 김병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주신 고교연합의 많은 회원들 감사합니다. 부방대와 국토본 소속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속상했는데 드디어 든든하게 스카이데일리의 류혁 기자가 와 계십니다. 우리 류혁 기자한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기 경찰, 현직 경찰에서 또 민주투사에서 지금 기자로 변신한 류혁 기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와 있는 이유는 김병태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법원이 또 한 번의 이 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을구 선거구에서 빼박 증거가 나와서 검경 사이의 갈등도 빚어지고 경찰이 우리 애국 시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세 번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31일 앞으로 3일 뒤에 이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예고하고 나섰지만 결국은 그것을 기각하겠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을 선거구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5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성준경 목사님께서 제기한 4.15 선거, 4.15 총선 전체 무효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소송도 그날 하겠다. 그날 저의 4.15 총선 전체 소송에 대한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도 그날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남은 5개, 126개 중에 남은 5개의 안 넘기고 소송에 대한 판결도 안 그날 넘기고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지난 문 정권에 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끝내겠다. 그런 심사를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천대엽의 잘못된 판단과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일장기 투표용지와 배중립 투표용지가 모두 유효 투표용지로 변했습니다. 유효 투표용지로 변했는데 지금 안철상, 이흥구, 김진영 3명이 버티고 있는 특별 3부에서 이번에 또 판결을 내리게 되면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 투표용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이 되고 이 부정선거범은 부정선거를 하고 도망갔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추인을 해줌으로써 잘못된 판결을 내므로써 그것이 부정이 아닌 유효표가 되는 것이고 그 유효표가 된 것을 선관위가 잡고 세상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일장기 투표용지고 배춘입 투표용지고 모두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세상을 덮는 자신의 죄를 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 지금 제가 볼 때 2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최후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불의가 법과 제도가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 그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그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희박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에 그런 권능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도태우 변호사, 박주영 변호사, 또 윤용진 변호사 3명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빼박 증거가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재판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좀 알려주십시오.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선 그 3분 변호사에게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3분 변호사께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접수 즉시 이건 안 돼 이러진 않았어요. 접수를 하니까 접수를 받고 다음에 위임장도 받고 그런 게 지금까지 30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른 거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어도 이 재판에 관한 한은 분명히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 아닌 한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얘기가 다릅니다. 분명하고 급박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진전된 그 입장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저항권을 발휘한다는 것은 여기 아스팔트에 머리 찍고 피 흘리고 지난번 여기에서 6분이 돌아가셨듯이 이 헌법재판소에 사람 죽어나가는 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갖고 아주 예외적이지만 이번에는 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재판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인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 우리들이 여기서 그 훌륭한 단체의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그 소속된 분들 또 일반 애국 시민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법관의 잘못된 단심으로 끝난다는 이 허점을 이용한 섣부른 재판 판결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우리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렇게 빨리 잘못된 판결을 내지 않도록 역사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그거 우리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대들도 지난번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그것을 인용해서 6분이 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자가 났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우리가 제기한 QR코드를 쓰면 안 된다는 헌법 위헌 소송에 대한 지금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심리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빠른 심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변호사,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이분은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이름을 올리셔서 이번에 이균용 그분이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셨지만 그만큼의 역량과 지식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우리 헌법재판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에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도 아니고 다음에 힘을 가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고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도 이완용이나 아니면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과 똑같이 우리가 그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 또 3명의 이름을 올릴 사람들 안철상, 다음에 이흥구, 또 한 명이 김재용입니까? 형이죠. 김재형. 이 세 사람이 또 이완용 거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동을 걸어달라는 우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자자손손 거치면서 그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0일, 31일 다음에 1일은 다시 이 자리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기 헌법재판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본 투쟁본부장으로 계시는 조양호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조양건.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절실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다시피 파주을 재검표를 파주 경찰서와 고양시청이 수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민경의 똘마니 문재인의 개새끼 김명수가 선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이 울분을 토로하고 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서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몸 불살라서 휴먼유튜브에 불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목숨이 살아있는 이상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대법원의 이런 만행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오늘 긴급회견을 갖는 것은 문재인의 똘마니 김명수가 목요일날 이런 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일날서 제일 빠른 월요일날 오늘 긴급회견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는 게 가처분이고 재산상으로는 가압류인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이것을 선고를 안 한다면 이들은 역사의 죄인이고 인간 조양원이가 휘발유통을 메고 헌법재판소로 돌진하는 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 과천 청사에서 유튜버들의 탄압에 대해서 12시부터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못 오셨고 여기 오신 유튜버님들은 애국자이시고 부정선거가 최우선인 걸 하기 때문에 매우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 내리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찾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민경호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민경호 의원님은 3년 전부터 부정선거 투쟁에 온 힘을 바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 8군데 재판도 걸려있고 여러가지 사연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민경호 의원이 동참하신 것에서 우리 애국동님들 큰 박수를 해주십시오. 민경호 의원님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경호 의원님의 부정선거 투쟁의 의지, 올바른 사고방식 그거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민경호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사전선거의 핵심 코드인 QR코드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서 위헌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도부에서 얘기할 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사전선거 문제이고 QR코드 문제입니다.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내려줘야만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선관위가 이걸 따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보나요? 중공의 시진핑의 눈치를 보나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센트랩에서 우리는 센트랩에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총선의 사활은 부정선거를 막는 그것이 우리의 압승 비결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3년간 투쟁하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지쳤다라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경 의원님과 네. 또 애국 시민들과 단체들과 힘을 합하고 신발꾼 그득끈을 더 줘야 되고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가처분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법원이 문재인이 똘마니 김명수가 어떤 판결을 낼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주눅들고 어떻게 들어가는 이름을 쓰러지는 모르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과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신념을 갖고 싸우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보태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할 때 지금은 계란으로 밝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1년 전에 부정선거로 부정된 이재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금은 사법부와 언론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싸웁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내가 쓰러지고 지치면은 희망은 없습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보루기관으로서 올바른 가처분 인용을 할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랑근 대표님 불안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고교연합이나 고교연합에서 또 누가 연사하실 분 계십니까? 나라지 TV 고경연합 대광고 대표 정성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와서 외치는 목적은 적반하장으로 무한무치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그동안 뭉개고 있던 선거 소송을 졸속으로 며칠 후에 처리하고 판결을 하려는 이런 불속적인 이 행태를 지탱하는 바입니다. 무릇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상과 모든 법규에 6개월 이내에 판결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대법관들은 초지일관 뭉개고 있다가 지금 3년 6개월이 흘러가는 이 마당에 김명수가 임기가 다음 달 23일인 것을 이유로 해서 급박하게 출석하게 파주 을성군을 비롯한
이 선거 소용을 판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또는 선거는 국가 시스템의 가장 우선되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거가 이거는 뭐 하는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이 벌써 4.15 부정선거 이후 근 4년째 막다른 공동의 과잉에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법부는 정권의 압적인 눈치를 보고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모든 소송을 지각 처리하고 조작된 투표용지를 무효표인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결정내리고 이러한 반국가적인 이 행위를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한 것은 여기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이 문구대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국민 앞에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이념 결정과 결석적인 판결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파종을 선거를 비롯한 이 선거 소용에 우리가 제출한 가처분 사항을 인용하라. 또한 대법관 8월 31일 날 예정돼 있고 우리한테 통보되어 있는 그 엉터리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며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바라만 보지 말고 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이 사항을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 저항권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조정을 인용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 더 국회의원으로서 한 분 더 모시겠는데요. 이휘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3년 동안 우리 거리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조계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자유평등 정의를 벌판에 새겨 놓고 있는 대법원은 지나간 5, 6년 동안에 문재인의 하소로서 김명수 대법관이 온갖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이제 우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이 나라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통령을 배신한 무리들의 굴복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난 6, 7년 동안에 우리 한국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정리돼야 합니다.
다시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 그래 결국 이 신문사에 들어오셨어요. 제대로 된 결정을 함으로써 다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주말에 나가는데 그대들만이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이 한번 해주세요. 명예롭고 정의롭게 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국가를 어지럽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나간 몇십 년 동안 국가에 봉사했듯이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뭉쳐서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방대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방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예. 천창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아니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했지만, 사실상 안녕하지 못하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천 상세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 조작 기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기관 어느 한 곳도 정의로운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4년째 만 3년 4개월 5개월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또 윤석열 정권이 바뀐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나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분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권자도 아니고 피 같은 헬스만 갖다 바치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분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 판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8일 대법원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이 국가반역자들이 사실상 사기 판결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1년이 지났는데도 관심을 가지는 언론도 없고 국민들이 3년 4개월을 사회적 부정선거만 이렇게 줄기차게 투쟁을 하는데 이른바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 KBS, MBC, SBS 우리 KBS 앵커 출신의 민경우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는 언론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부정선거 다 드러난 사실을 제대로 보도했다면 제대로 이런 사실을 취재 보도했다면 벌써 대한민국 세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70, 80 되시는 분들이 전부 애국 시민들입니다. 나는 한때 먹을 때는 촛불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사기꾼 선동에 쏘았습니다.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당선 노소송을 660만 명이 제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적 부정선거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 뭉개서 재헌파에서 수많은 증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뭉개는 대법관들에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2021년 9월 3일부터 정말 11일간 대법원 앞에서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국토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68일간 단식 농성까지 개대문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정선거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배우고 잘났다는 판검사 놈들이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사실상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팽검사 회의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네들의 법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국 팽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판사 회의를 소집하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가 산더미처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들이 법조인들이 일부 변호사들 말고는 다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실에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고 우리는 9월 1일 이곳에서 민경욱, 박주연, 또 장영우 대표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제기한 대한민국 선거는 사기다. 사실상 QR코드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선 이긴다 어쩐다 저쩐다 말은 많은데 조작 사기 선거 앞에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힘당 뭐 150석 200석 이야기하는데 150석 200석 당선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당선되면 뭐 할 겁니까 도대체? 국힘당 100명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단 3명 4명만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1% 정도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머지 296명 7명은 부정선거부터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당 할 것이 똑같은 한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노를 기시고 아무튼 8월 30일 대법원 앞에서 오후 3시 기자회견과 4시 집회 시위 끝나고 나서 애국 시민들은 이런 사실에서 분노해서 밤샘 저항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8월 30일 밤새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아니고 사실상 대법원 대법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밤새 농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8월 31일 오후 3시에 엉터리 사기 판결 끝내 이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끄지 않고 또 대법원이 끝내 김명수를 비롯한 문재인의 하수인 똥개노릇을 끝까지 한다면은 국민 장권으로 우리는 끝까지 장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9월 1일부터 민주당 밴드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9월 1일 9월 1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비롯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돌입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는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헌재가 끝까지 방치한다면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끊임없이 저항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끝까지 이 공론 싸움 정론 싸움 함께 행동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내가 모를 때는 태극기 계신 분들을 모를 때는 이른바 촛불 들 때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랬는데 좀 세관계를 이거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부정선거 이후에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순수한 애국자들이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런 뭐 화나는 사람들도 뭐 자기 밥도 챙기고 기득권
챙기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어르신들 국민들은 순수한 애국자로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부정선거 체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4시까지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국가 바로 세우기 그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허 스테파님이 약 한 3분간 걸쳐서 짧게 말씀해 주시다 봅니다. 오늘 저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닷물에 3%만 써도 우리가 모든 것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를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눈물겹게 아스팔트에서 동문서주하고 함께 울부짖고 있는 이 소수의 3%의 국민들을 긍휼히 봐주셔서 다음 이 순간 이 자리에 올 때는 기쁨의 박수를 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저는 국가바로 세우기 상임고문 허스대방입니다. 여러 연사분들께서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3마디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중순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안에 또 수척을 벌이는 것으로 저희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읍소하고 있는 것은 1%의 양심이 있는 법을 다스리고 있고 법을 치냐고 법을 적용했던 최고의 대법 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에게 정말로 가처분 인용이 되게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야무야 지나가서 기사 판정이 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놓을 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 저항권, 이 나라는 국민이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옹야옹야 해주니까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 굶어 죽어도 뒷밟으면 된다는 그 국민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도 꿈틀거린다는데 국민들이 꿈틀거려서 다 함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못자나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법무장관님 특검하십시오.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을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판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모토로 해서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 법무장관의 용단만 있으면 특검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검하라! 특검하라!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일소에 말끔히 깨끗이 처리하고 새 시대, 새 구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검하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실 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꼭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 끊어하고서 이어져가지고 8월 30일 날 목요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하고 그 수요일, 집회 수요일. 예? 올해 수요일. 올해 수요일. 올해 수요일 예예 수요일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거는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8월 30일. 수요일이 30일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월 30일 오후 3시입니다. 8월 30일 그 수요일 오후 3시에 서초역 5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예예. 그 다음에 4시에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꼭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저희들 힘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OTC 분들은 모자하고 머플러 오늘 같은 복장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ROTC 애국 동지회가 주관하고 북두본 부방대 외 10개 애국단체가 참여한 파주을 선거소송 선거일 지정 효력정지 요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선관위에 가서 참여하는 얘기를 보여줘요. 고생만 하셨는데 부정선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대장놈들 보니까 내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내주셔서 오히려 자 들어오세요. 자 찍습니다. 천계장은 사진 잘 찍어. 네. ROTC 화이팅! 화이팅! 네, 많이 찍었습니다. 어디지도 않는 고맙습니다. 식당을요. 식사를 하고 들어가셔야죠. 모양식관. 식당은 저 도시락 앞에 오양식관이 하기로 했으니까는 그쪽으로 오시죠. 여기도 파주 월 쟁점을 모양식관입니다. 파주 월 제가 나중에 파주를 쓰고
예, 파주울 선거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빼박 증거 나오는 선거인데요. 일단 선거를 준비하고 처음에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선관위의 실수로 선거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은 20장의 투표용지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인데 1년 번호를 찍지 않은 1년 번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찍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 투표용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잘 못 된 21장의 무효표가 이제 투표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선관위의 잘못이라는 것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됐을 때 30분 만에 발견을 해서 회의 끝에 그 상황을 투표록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한 글씨로 잘 쓰는 필체로 그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적었죠. 적는 이유는 나중에 개표를 할 때 이런 규격 외에 투표용지가 나오더라도 무효 처리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들 관리하는 사람 우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효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표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개표할 때 그 21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거기서도 문제가 됐을 텐데 투표록에 있던 그 상태대로 20장의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와 한 장의 1년 번호를 설치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재검표를 했을 때에는 전체 투표용지의 수는 맞는데 그 20장의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와 한 장의 1년 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 투표용지 9격 이상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정상 표만 발견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표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딱 그것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뭐 1년 번호를 제거하고 없는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통가리를 한 것이다.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발표한 숫자는 가공개 숫자고 실제로 세보면은 전혀 다른 발표와는 다른 개수의 투표용지가 발견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부 다 없애고 자기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21장의 비정상적인 아무나 찍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20장은 찍지 말고 한 장은 1년 번호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연달아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박용호 후보와 노태우 변호사가 이것을 이 대법원의 판단은 뻔하니까 제 판단 저의 지역구에 있었던 것 같이 기각할 것이 뻔하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건 뭐냐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한 거죠. 누군가가 내 표를 건드렸으니 이 누가 건드렸는지를 잡아내라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경찰이 자기 직권으로 혐의 없다고 깔아뭉개고 그것을 불송치한 겁니다. 검찰에 넘기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이 사실은 이 진실은 이근정이라는 여검사 한 분의 용기에 의해서 그 구렁텅이에 살려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 20장의 투표용지가 사라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다시 수사를 하라는 재수사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수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기 선에서 다시 한번 그걸 뭉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송치 사건 종료 이 조치를 내렸는데 이근정 검사가 재차 재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호소를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주경찰서에서는 파주경찰서대로
거기서 너희들 이렇게 잘못다면 커튼 수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고양지청은 고양지청대로 가서 이근정 검사 잘한다는 우리가 칭찬에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경천 동지할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파주을 사건의 재검표가 진행됐을 때,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별별 투표용지가 다 나왔습니다. 2장의 배트님 투표용지가 나왔고 1장의 화살표 투표용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별별 투표용지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 그 재검표가 끝나는 시점쯤에 그 재판소를 지키는, 법원을 지키는 경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게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 선관위 놈들이 차에서 투표용지를 바꾸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니 바꾸는 걸 봤고, 그래서 이 나쁜 놈들한테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마 하고 차 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급한 소리로 그거를 지나가던 행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죠. 그러니까 경위, 법원의 경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세상에 흩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눈치 빠른 허겸이라는 기자가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이 판결에서 져서 힘이 빠진 사람으로 연기를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러면서 탄식을 내지르면서 그걸 녹음을 하게 됩니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선거표를 바꿨다라고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녹음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을 내려고 해서 판결 내면 안 된다고 박주현 변호사가 판결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건을 지금 너희들이 판결하지 말고 대법원장이 바뀌는 새로운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해라 해서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연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31일, 지금부터 이틀 뒤죠. 3일 뒤죠. 목요일에 판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는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수 시스템 아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을 자기들이 처리하고 가겠다, 이런 작태인데, 이런 작태가 그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저도 4.15 선거 전체가 부정이다는, 제 연수를 말고 4.15 총선 전체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그 소송도 바로 그날 31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5건 지금 남았습니다. 126건 중에 5건이 남은 그 5건 나머지 거를 그날 완전 일괄 처분을 하고 판결을 내려서 그냥 그 없던 일로 하겠다. 양탄자 불어내고 잘못된 쓰레기 같은 거 그 밑에다 넣고 덮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저항권, 또 하나는 여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대법관들이 우리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이것을 막아달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지금 헌법재판소는 큰 그 잘못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이 자리에서 6분의 애국 시민들이 군사해서 여러 가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떨어지는 큰 그 스피커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헌법적인 권리가 크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한 현행 이 시점에 자기들의 올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카메라 건드려서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됐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거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본 편집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유권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민경호 전 국회의원에서 방문해 주시고 경의해 주시고 이 무덤 폭염에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경호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들한 건데 편집해서 올리고 방송에 있었어요. 30일 날도 대법원 앞에서 남편 정원이가 하시면은 30일 날 기록 공개 전이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박진하고 의원들 이야기하니까 전부 전체 무효소송도 그날 기각한대 30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박권위에서 김명수 때 다 해치우고 묻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